근데 2020년까지 만 원 시대를 열겠다는 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는 의문부터 들거든요. 이 정부가 경제 운영을 하는 걸 보면 굉장히 무능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무대뽀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게, 아니, 보십시오. 새해인데 좀. 아니, 잠깐만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뭐냐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얘기하면서도 비정규 철폐를 얘기합니다. 단어만 화려하지, 실제로 이 논리적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유능한 정부라 그러면 우리 경제가 떠받칠 수 있는 정도 내에서 최저임금을 고려해야 됩니다. 예컨대 편의점에서 새벽 12시부터 5시까지 아르바이트 한 명이 10,000원이면 5만 원을 줘야 됩니다. 5만 원 팔 수 있습니까? 담배 몇 값, 소주 몇 개 팔아가지고 전부 다 인건비로 내야 되는. 그래서 지금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아르바이트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곰탕 8,000원짜리가 12,000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것들을 밀어붙이고 있는 이 정부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요. 실정을 정말 잘 이해하고 어떻게 이것을 사람다운 삶이 10,000원이라고 하면 이 10,000원을 이루어 나가는 유능한 방법론을 좀 정교하게 만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무대뽀로 이 경제에 타격을 주는 거는 일자리도 아니고 이거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것도 아니고. 장제원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무엇으로 그런 동인을 만들 거냐. 그것은 노동의 생산성에 맞는 임금을 줘야 된다. 지금 최저임금을 논할 때 우리가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함정이 OECD 평균 그 얘기하고 대기업이 노동을 착취한다. 이런 프레임에 빠지면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되고 할 수 있다. OECD의 평균에 비해서 대한민국이 최저임금 만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 평균임금. 잘못 얘기하면. 근데 그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이 부의 집중도가 양극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허리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이 과연 이렇게 급격하게 오를 수 있는 OECD 평균을 지급할 수 있는 경제의 허리가 되느냐.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부의 평균에서 나타나는 OECD의 평균. 이거를 가지고 최저임금을 논하면은 굉장히 큰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 그다음에 대기업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에서는 이미 최저임금을 더 넘게 월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대기업이 갑질을 한다, 노동을 착취한다고 얘기는 정말 시대적인 오류를 얘기하는 거고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정부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최저임금 보전분을 국가의 세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이런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놀라울 따름이에요. 증세 문제 관련돼 가지고는 문재인 정부가 좀 정직하고 솔직할 필요가 있다. 슈퍼리치 정세 자유한국당 반대하지 않습니다. 돈 많이 가지신 분들 또 슈퍼기업들 저는 조금 더 세금 많이 내는 거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문재인 정권이 이 정권 5년 동안 하고자 하는 재정이 178조입니다. 문재인 케어를 비롯한 다양한 복지 정책에 우리 국민들을 잘 보호하겠다는 예산이 178조입니다. 178조를 슈퍼리치 증세로 가능하다? 법인세 좀 늘려가지고요. 1년에 3조입니다. 3, 5, 15, 15조입니다. 178조를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렇다면 5천만 원 이하의 중산층의 소득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정직한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고 문재인 정권이 178조를 투입하기 위해서 이 투입에서 양극화를 이렇게 해소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5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정도 되시는 분들 속에 더 내주시겠습니까? 라고 국민을 물어보고 그것에 동의를 얻어가지고 증세를 하는 것이 정직한데 무조건 징벌적으로 슈퍼리치 있는 사람에게 더 뜯어내는 방식으로 증세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사회적 갈등을 오히려 증폭시키는 거다. 양극화 해소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좀 더 증세 문제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이 정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